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의 발음기관이 어떤 형태 조합을 통해 물리적으로 음성을 내었는지조차 법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 땡땡땡땡 자리를 바이든은 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청각기관을 항시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마법과 같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다. 토끼굴에 빠진 앨리스처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MBC에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가 요구한 정정 보도문은 이렇다.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하 생략.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있다.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길래 140개 넘는 거의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바이든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답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날리면은 정확한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이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단 한 번도 본인 육성으로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형체의 불분명한 언사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감정 불가 의견서가 제출됐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솔직하고 짓궂은 심경으로 말하면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정정 보도문을 읊고 나서 윤 대통령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하지 않았고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는 말을 1회 낭독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실 블랙 코미디를 후대에 길이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올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사태를 직시하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난제 중 하나인 언어의 생성에 관한 고대의 비밀에 대해 고민해볼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주었던 70여 년 전에 유행한 신비평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에 대한 모든 해석의 객관적인 증거는 오로지 텍스트 위에 써진 단어들이다. 발화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나 사회적 지위, 문장이 발화된 장소나 문장이 발화된 전후 시대적 맥락은 텍스트의 의미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발화자가 발화하는 순간 그 문장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다. 이를 음성으로 확장하면 음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의미를 구분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음성 그 자체를 텍스트로 옮기거나 하는 불경한 짓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난 직후에 이 발언이 튀어나왔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 그런 맥락 같은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정신적 착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신비평 이론에 의하면 오류로 걸어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아르투르 랭보는 인간의 언어에서 모음이 힘이 세다는 걸 간파했다. A, E, I, O, U 5개의 모음에 색깔을 부여하고 언젠가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 라고 썼다. 그는 시인이 되기 위해선 모든 감각의 규범을 철폐함으로써 미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투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랭보의 시선으로 보면 대통령의 음성에서 간신히 구별 가능한 건 웅웅거리는 모음들이다. 모음은 발음과 언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형태소보다 작으면서 형태소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구분 도구다. 모음은 말 그대로 음성의 어머니이자 퇴폐적이고 신비로운 윙윙거림들이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발음하는 대통령의 입술에서 I am 전문가조차 감정 불가라고 하니 이런 방식밖에 표기법이 없다. 이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발성은 모음조차 명확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 귀에 들리기엔 아와 어, 오와 으의 중간 어디엔가 발음의 좌표가 위치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글자를 분절해서 보면 바로도 날로도 들리고 이로도 리로도 들리고 든으로도 면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다. 모음조차 불분명하니 대통령의 음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자음과 모음 조립이 가능한 숫자만큼 무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연의 소리를 언어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짓이다. 이 무의미 앞에서 인류가 쌓아온 언어 해석의 맥락은 허무하고 천박하고 초라한 기술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그건 돼지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폭풍우 휘몰아치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이 된다.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의미를 갖는 글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대통령의 오금은 음성 그 자체로만 보존해야 하는 특별한 작품이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의 신성함을 누가 문자로 기록할 것인가. 해석의 독점권은 오로지 신에게만 허락되는데 모든 규정과 해석은 불경한 시도다. 로고스여 영원하라. 대통령의 음성이 구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발음이 내포한 어떤 창란적 틈을 비집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그 자체로 구별 가능하지 않은 모음의 우물거림의 자리에 날리면 이라는 단어를 쿠데타처럼 대동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마침내 그 쿠데타를 절반가량 인정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법원을 동원해 확립한 땡땡땡 이꼴 날리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60% 정도는 날리면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30% 정도는 날리면이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들로 10% 정도는
아예 이 말을 해석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건 교정돼야만 한다.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시간이다. MBC가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제 바이든으로 기록된 모든 활자 매체와 과거 방송들, 유튜브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정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외교부는 모든 매체가 보도한 바이든을 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하길 바란다.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이제 저 어색한 문장은 이렇게 완성되고 공인되어 유한한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차분히 내려오신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저 문장은 우리 인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해주는 것 같다. 들리는 대로, 들렸다고 착각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규정해버리는 건 우리의 감각을 맹신하는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이고 인간의 한계다. 어쩌면 인간의 감각 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미숙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저 문장은 차라리 하나의 언어 예술 작품처럼 대해야 마땅하다. 언어 예술 작품은 통상의 방식으로 청음해서 독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명심하면서 우린 불경하게도 대통령의 옹알거림을 함부로 인지하고 분석하려는 죄를 지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바이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레지스탕스가 되어 지하세계로 숨어들 것이다. 이 나라에선 바이든으로 들은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바이든은 전설처럼 구전으로만 전해질 것이다. 바이든으로 들은 전 국민의 3분의 2가 집단적으로 청각기관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이 집단 청각 장애의 원인을 어떤 훌륭한 학자가 맹렬히 연구해서 좋은 논문을 하나 써주었으면 한다. 한국판 드레프이스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법원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인지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정신착란적 글을 선보이게 돼 독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다.